예,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킬 책은 애널리스트와 100억짜리 식사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한중섭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거예요. 어,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여자에게 차입니다. 왜 차일까? 이 정도로 차이면 나는 내 가치가 형편없는 것이 아닐까? 나를 스치고 지나갔던 많은 여자들이 판단이 옳은 건가? 결국 여자라는 생물 자체가 남자에게 빌붙여져 얹혀 살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절대 가치 없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한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의 저자 한수중섭이라고 하신 분은 10대, 20대 입시 경쟁을 이제 뚫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분이요. 고려대 입학 후에 이제 졸업하고 수억 원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외국계 증권사에 지원했고,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의 인턴과 계약직을 거치면서 간신히 애널리스트가 되었지만 출근은 있으나 퇴근이 없는 삶을 보냈고, 마침내 정규직이 되어서 꿈을 이루었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고 구조조정이 일상이 되었고, 동료와 선배가 직장 잃는 것을 보고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건 회의감을 느낄 만하죠. 간신히 힘들게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 일자리 잘려. 그때 나의 가치를 찾지 않으면 진짜 인생도 없을 걸 깨달았고, 인생의 답을 찾다가 기업과 주식을 분석하며 알게 된 가치 상승의 원리가 사람의 가치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고 이거를 남기게 됐다. 어, 개인이 창출하는 가치와 사회가 개인에 부여하는 가비 차이가 이러한 불평등을 만들면 이것이 자본주의 논리라고 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대표적인 게 희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희망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제 희망이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온다고 하면은 인생은 불행해지지 않죠. 근데 그게 이제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육, 취업, 연애, 결혼, 육아, 은퇴 후 이제 연금 수령. 인생이 참 단조롭죠. 이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인간의 노동력이나 상품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응하면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기사인데 아무리 운전 잘해도 기본 요금 올려주는 일은 없고, 개나 소나 운전 다 할 수 있는데 내 노동력이 저평가됐죠. 받겠죠.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생기면은 저는 기계에 의해서 언제든지 대처 가능한 노동력이 될 겁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부분이 이거고,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 와서 제 노동력이 저평가되는 상황이 대체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저는 경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사람의 주가가 낮아지는 배경은 어떤 분야에 있든지 확열화된 프레임에 갇혀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경쟁자와 엉켜 초과 공급의 늪에 빠지게 된다. 결국 나의 주가도 점점 바닥을 향하게 된다. 이 말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저는 주식입니다. 여러분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거 대부분 뭐 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회사 생활 좀 하다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은 이제 나이가 먹고 하면 행동력이 또 떨어지면은 월급 얼만큼 올려줄게 뭐 이러다가 월급 안 올려주고 그냥 너 이 돈 받고 말래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할래 나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속을 회사가 안 지키면 이제 빡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심도 뭉개버리면은 사람이 버티질 못합니다. 자, 이제 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돈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연애는 잘생긴 남자와 결혼은 돈 많은 남자랑 하는 겁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기업에 면접 볼 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성취감이라고 하는데 적은 금액 준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그 일을 할까요? 그렇다고 동기부여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쉽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물건이나 기호에 나의 꿈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데 훌륭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주식으로 수익률 30%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시계를 샀죠. 굉장히 고급 시계를 샀는데 그거 뭐 고급 시계라고 해도 중고로 산 겁니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 이걸 샀죠. 시계를 살 수도 있고 차를 사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차를 사면은 손해라는 것을 영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차는 뭘 비춥니다. 너무 과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물건을 사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유용성 곱하기 노력 마이너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락이 돼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 수익 증대를 위해서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더 비싼 값에 더 많이 적은 비용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듯이 성공한 사람은 유용한 일에 집중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최소화하여 성과를 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상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장성과 대체 가능성 그리고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장성, 대체 가능성 그리고 브랜드. 브랜드의 가치는 제가 나중에 권오영 회장님의 초격차라는 책에서 다루겠습니다. 주식에서 매수와 매도가 있듯이 여기에서 매도에 대해서 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매도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이고 반려자가 있는데 반려자가 남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서 섹스를 하면은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술과 잦은 술 그리고 마약 도박을 했을 땐 또는 정신병이 생겼으면은 이거는 헤어져야죠. 그럼 조직적으로는 어떨까요? 조직적에서는 당신이 속한 조직이 혹은 사업이 정말 비전이 없어 보인다면 진지하게 탈출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해당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없는 쪽에 있다면 당신의 상대 가치가 주가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한 선택은 결국에는 투자 같아요. 그리고 진로를 좀 바꿔야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목표가 없을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경계하십시오.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돈 많은 곳에 취업을 했다거나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그 사람이랑 술 한잔 마시면서 했던 얘기에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분이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 인생을 코치해주는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까지 학원 다니면서 남들이 시키는 걸 잘해서 늘 우등생이었거든. 그래서 보란듯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말이야.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지겨운 수험생활 끝에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는데 아무도 내게 뭘 하라고 강요하는 삶이 없으니 오히려 불안해. 나는 사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누군가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올인하고 싶어. 그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는 줄곧 잘했으니까 로스쿨도 고시촌 가서 바짝 1년 붙잡고 하면 되지 않을까? 내 주변 친구들도 로스쿨 많이 가던데 변호사는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업이니까 이렇게 이제
저자도 이 말을 해요. 공부머리는 결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 보면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부는 계속 해야 해요. 여러분이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1등인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사회 1등이 될 것처럼 선생님들이 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어느 정도 듣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무시할 거 무시하세요.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지 몇 장으로 평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 분석하고 적정 주가 선정하는 것처럼 재무제표나 밸류에이션 같은 금융지표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에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서두이듯이 나라는 인간, 1인 기업의 CEO로서 주가 향상을 시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 학교, 사회에 의해서 인생 마라톤 떠밀리듯이 뭐 자기 성찰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니까 그냥 따라가듯이 세상에 세뇌를 받아서 달리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이게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또 이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내 의지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나는 힘이다. 나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미로 속에서 길을 이룰 수 있다. 모두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다. 이기든 지든 오직 내가 내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일레이 맥스웰, 뭐 소설가라고 하는데 이 글이 의외로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말해드린다고 하면은 상대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성장성, 대체 가능성, 브랜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자가 했던 시, 네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은 조금 뭐 너무 복잡하면요. 맹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 그러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이 거지 같은 마우스.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요?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에 좋은 책 초격차로 권호연 회장님의 초격차라는 책으로 다음 리뷰하겠습니다.